집. 옷 입다 말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어, 가슴이 쓸리는 기분이 드네. 옷 입을 때마다 따끔따끔거리고 왜 이러나 모르겠어. 피부병인가? 피부병 걸리면 두드러기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보긴 멀쩡한데. 병원에 가보지 그래. 옷 못 입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가봐야지. 그런가? 나 요새 일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는데. 시간 지나면 낫겠지 생각하고 있거든.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댔어. 그리고 건강해야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건강 잃으면 일이고 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당신 말이 맞긴 하지.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 오늘 조퇴하고 가볼게. 그날 저녁, 산부인과. 그러니까 제가 유방암일 수도 있다고요? 아니, 전 피부가 따끔거리길래 피부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피부과부터 간 건데 거기서 이상 없다고 산부인과를 가보라 그래서 온 건데 갑자기 암이라뇨. 유방암은 전조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많이들 착각하세요. 가슴이 따끔거렸다고 하셨죠? 그것도 전조 증상의 하나예요. 일단 검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양 성질이 어떤지도 봐야 하고 크기가 어떤지도 봐야 하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 검사 받으러 다시 오세요. 그땐 보호자도 같이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후, 사안.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산부인과에선 뭐래? 피부에 문제 있는 게 아니면 대체 뭐지? 여보, 나 유방암일 수도 있대.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고 그러네. 나 어떡해. 내가 암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뭐? 유방암이라고? 아니 이때까지 피부 따가운 거 말고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어,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일단 검사 다시 해보재. 어쩌면 좋아. 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나 이제 42인데 암이면 어떡해. 일단 검사 받을 때까진 기다리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만약 암이라고 해도 내가 당신 책임지고 병 다 낫게 해줄게. 요즘 의학기술이 좋아서 웬만한 암은 다 낫는데잖아. 그리고 유방암은 그중에서도 살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괜히 걱정하고 신경 쓰면 건강 더 나빠져. 여보, 그래도 나 무서워. 내가 암이라니. 에이, 아직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다음 날, 전화. 아, 유방암일 수도 있단 소리 듣고 오니까 일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진짜 유방암이면 어떡하지? 걱정돼서 살 수가 없네. 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네? 남편이 벌써 말한 건가?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여보세요? 회사니? 네, 회사예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좀 들르라고. 김치가 다 떨어져서 김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하기엔 역부족이잖니. 너가 봐서 도우렴. 그리고 선우 늦은마하기 불러서 보쌈해서 새김치랑 해서 같이 먹자꾸나. 아, 이번 주 토요일이요? 어머니, 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일을 어쩌죠? 일정? 무슨 일정? 너 원래 주말엔 집에만 있잖아. 그렇긴 한데 사실 병원에 가기로 해서요. 검사 받을 게 있어서 빼기가 어렵네요. 병원 무슨 검사를 받는다고? 어디 아프냐? 설마 선우가 아픈 건 아니지? 아, 네. 남편이 아픈 건 아니고 제가 검사를 받아야 돼서요. 사실은 요 며칠 가슴이 쓸리는 기분이 자꾸 들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유방암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건 이번 주 토요일에 검사 받아야 나온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도 검사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나온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난 또 뭐라고?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네. 그럼 아직 암인 것도 아니잖아? 검사로 나온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검사를 토요일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이 암일 확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할 게 뭐가 있냐? 이제껏 유방암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거 여자들 다 걸리는 병 아니야?
그러게 내가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골고루 먹으라고 했잖니. 네가 몸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병도 찾아오는 거 아니야. 여튼 큰 병 아니니 그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럼 일요일에 놀 수 있지? 김장이야 하루 미루면 되니까. 네? 그럼 저 암일지도 모르는데 와서 김장을 하고 그런 말씀이세요? 설사 암이라고 해도 그게 김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이 네가 지금 암이라고 쳐보자. 그래도 너 그동안 일할 거 다 하고 있잖냐. 그리고 어디 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안에 종양이 생긴 것뿐인데 김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몸도 건강해져서 종양도 없어지고 그러는 법이다. 왜 암 환자들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그러겠어?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지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검사 받고 일요일에 와라.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일에 집중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장을 담그라 하세요? 검사받고 이상 없다고 하면 그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만약 암이라고 하면 김장까진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핑계도 다양하다. 요즘 암 안 걸린 사람이 어딨다고. 네가 몸 관리 못해서 생긴 병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 그럼 나보고 김장을 혼자 하라는 거냐? 네 병 때문에 내 허리 부러져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럼 제가 김치 사서 보내드릴게요. 이번만 그렇게 드시고 다음에 저 몸 괜찮아지면 그때 김장 같이 해요. 이번엔 저도 너무 정신이 없고 싱숭생숭해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 산김치 질색하는 거 너도 알면서 그래. 아이고 누가 보면 말기암 환자인 줄 알겠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다고? 난 무조건 이번 주말에 김장해야겠으니까 일요일에 무조건 와라. 너 올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마. 그럼 끊자. 어머니, 저 정말 못 가... 아, 벌써 끊으셨네. 암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걱정 한 번을 안 하셔.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인데 그깟 김치가 뭐가 중요하다고. 아, 그래도 차라리 암 아니랑 검사 결과 받고 김치 담그는 게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 3일 후 병원. 검사 결과 유방암 2기네요. 그래도 전이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라 수술 진행하고 치료 꾸준히 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저 정말 암에 걸린 거예요? 아니길 바랬는데. 그래도 치료 받으면 저희 와이프 다 나을 수 있는 거죠?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좋죠. 그러려면 이번부터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여보, 우리도 예상한 바잖아.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 내가 말했지? 내가 당신 건강 책임진다고. 여보, 나 그래도 너무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 다음 날, 집. 여보, 일단 밥 좀 먹자.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단 말 못 들었어. 밥 안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입원 전에도 관리 잘해줘야 된다고. 나도 아는데, 영 들어가질 않네. 밤새 잠도 못 잤어. 내가 암 환자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나도 사실 그래. 근데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쩌겠어. 내가 밤새 찾아보니까 유방암 중기는 치료 잘 받고 그 뒤에 관리 잘하면 괜찮다고 하더라. 회사엔 내일 말할 거지? 그래야지. 당장 입원이 일주일 뒤인데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놀라실까? 그게 참 걱정이 되네. 아예 나랑 같이 말씀드리러 가. 내가 어머니 안심도 시켜드려야지. 근데 아까부터 전화 오는데? 그러네. 정신이 없어서 벨소리도 못 듣고 있었네. 어? 어머니인데? 설마 김장 때문에 전화하셨나? 김장? 당신 보고 와서 김장하래? 어, 나 검사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암 별거 아니라고 오늘 와서 김장하라고 그러셨거든. 나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정신없어서 검사 결과도 말씀 못 드렸네. 이 와중에 무슨 김장이야. 내가 말씀드릴게. 휴대폰 줘봐. 어, 잠시 후.
엄마도 참, 진짜 너무하네. 암에 걸렸다 해도 그래? 어머니가 김치 담그러 오라고 하셔? 하긴 저번에 전화할 때도 설사 유방암이라고 해도 그게 김치 못 담글 정도로 심한 건 아니잖냐고 하더라. 그 말 듣고 솔직히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 아니 아가씨가 만약 암에 걸렸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반응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공감 능력 부족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요즘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냐 하는데 엄마도 걸려본 적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더라. 아, 당분간 엄마 전화 받지 마.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이런 말까지 들으면 더 힘들잖아. 그래도 여보가 내 편 들어줘서 고맙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편을 안 들어.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원래 자식들한테도 말 독하게 하는 편이야. 그래서 동생도 20살 되자마자 독립한 거거든. 엄마랑 맨날 싸우기 지겹다고. 이제는 거의 서너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오래 붙어 있으면 싸우게 되니까. 우리 엄마 마음이 워낙 약해서 내가 좀만 아파도 걱정이 산더미인데 암 걸렸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하실지 벌써 눈에 그려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잘 말씀드릴게. 당신 옆에 있다가 씩씩하게 치료 잘 받겠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럼 어머님도 걱정 더실 거야. 그럴게. 이틀 후 친정.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큰 병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딸 어쩜 좋아. 에이, 엄마 나 죽는 거 아니야. 수술 받으면 금방 낫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이럴까 봐 나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 맞아요, 장모님. 치료받으면 분명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나경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네. 정말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요.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 나도 처음엔 놀랐는데 여러 후기 찾아보고 하니까 치료 잘 받으면 괜찮대. 유방암이 다른 암보다 완치율도 높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 마. 그래도 걱정은 되지. 엄마가 자주 면회 갈게. 병원도 먼데 뭘. 하필 입원하고 그 다음 주가 설날 연휴라 기분이 더 그렇네. 네 건강이 더 중요하지. 설날 연휴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너 좋아하는 육전 부쳐서 병원 갈게. 따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럴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한결 위로가 된다. 내 자식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김서방, 우리 나경이 부탁하네. 나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울 테니까 좀 힘들더라도 우리 나경이 잘 챙겨줘. 그럼요.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전화. 짐 대충 이 정도 싸두면 괜찮겠지. 어차피 병원이랑 집이랑 가까우니까 필요한 건 남편 통해서 가져다 달라 하면 되고. 이렇게 짐 싸니까 싱숭생숭하네. 진짜 암 환자 된 게 실감도 나고. 그래도 남편 말대로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힘내보자. 내가 씩씩한 모습 보여줘야 엄마도 남편도 걱정 덜 할 테니까. 아,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네. 저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여보세요? 넌 시어머니 전화가 우스워 보이냐?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남편이 편 좀 들어줬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구만.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암 진단받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임장은 제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계속 오라고 하셔서 남편이 대신 말해준 것뿐이고요. 전화 계속 못 받은 거 죄송해요. 저도 입원 준비 한창 하고 있어서. 아주 암 2번 걸렸다가 시어머니를 잡아먹었구나. 그깟 난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유난들인지. 입원은 언제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요. 얼마 안 남아서 짐도 챙기고 회사에 휴직 신청도 하고 그러느라 정신없네요.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그럼 다음 주 설날은? 그야 병원에서 보내겠죠? 아, 병원에서 보낸다고? 그럼 집에 안 오겠단 거냐? 며느리 있는 거라곤 고작 하나 있는데 그마저도 안 오면 나보고 차례상을 타차리란 거냐? 애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제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설날 차례상을 준비해요? 당장 입원해 있는데 차례상 차린다고 퇴원할 순 없잖아요. 어머니,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 했는데요. 좀 너무하세요. 엄청난 위로까진 안 바래도 그래도 암에 걸렸다는데 김장에 차례상까지 준비하란 건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전 당장 치료받고 수술받고 할 거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무서운데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어요? 네가 진짜 아팠으면 내가 말도 안 꺼냈지. 이렇게 따박따박 따지름이 있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요즘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봤을 때 넌 꾀병이야. 암도 말기도 아니라며? 중기면 금방 낫겠구만 뭘 그렇게 엄살을 피우니. 엄살이라뇨. 병원에서 암 판정 나왔고 빨리 수술해야 하니까 입원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꾀병이에요?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어머니 연락 못 받아요.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힘들다고요. 감히 시어머니 연락 안 받겠다고 협박을 해?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요새 내가 너무 풀어주긴 했어. 집 모험간수 똑바로 못해서 피해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연신 비료도 모자를 파네 뭐 그리 당당해. 암 먼저 된 게 자랑이야? 어머니, 그냥 전화 끊을게요. 더 얘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안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누구 마음대로 끊어. 아직 할 말도 안 끝났는데. 죄송해요. 끊을게요. 야, 야!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았구나. 야! 정말 너무하네. 생판 남한테도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남편 말대로 그냥 당분간은 연락 안 하는 게 좋겠어. 괜히 신경 써봤자 내 건강만 더 안 좋아지지. 일주일 후 병원. 단실도 괜찮은데 뭐하러 1인실을 구했어. 앞으로 돈도 많이 나갈 텐데. 당신 여러 사람이랑 함께 생활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그리고 나도 병실 드나들기 불편하고. 넓어서 좋지 않아? 여기서 당신 좋아하는 책도 실컷 읽고 그래. 책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일에 치여서 요즘 한 장도 못 읽었잖아. 넌 그래. 엄마 뭐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기까지 와서 왜 청소라고 그래. 이미 청소 다 됐대. 뭘 굳이 또 해. 그래도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환경이 깨끗해야 너도 빨리 낫지. 이제 좀만 더 하면 되니까 편히 앉아 있어. 장모님, 제가 할게요. 대걸레 저 주세요. 여기 와서 한 번을 안 앉으셨잖아요. 이제 좀 앉아서 나경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야. 하던 사람이 마저 해야지. 맞다.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다 했나? 휴게실에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왜요? 그래도 설인데 기분은 내야지. 내가 전이랑 잡채랑 좀 해봤거든. 그것 좀 데워갖고 올 수 있어? 음식은 저기 분홍 보따리에 있는데. 네, 그럴게요. 여분 쉬고 있어. 엄마도 참 음식 해오지 말라니까. 힘든데 뭐하러 그래. 여기 밥도 잘 나오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 음식은 먹어야지. 그럼 데워 올게요. 어? 엄마. 엄마가 여기 웬일이야? 어?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로.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저희 딸 병문안 오셨군요. 명절인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하네요. 병문안은 무슨.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와봤습니다. 아이 세상에 설날에 시댁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딸 하나 낳았으면서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면 어쩌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엄마 왜 이래? 내가 나경이 유방암 걸렸다고 했잖아. 암 환자가 그럼 병원에 있지 차례상 준비하고 있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남자가 돼서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살기는. 아이고, 그새 전까지 대령했네. 너 솔직히 말해라. 그렇게 아픈 거 아니지? 유방암 이런 것도 뻥인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치겠어요. 저도 여기 이러고 있는 게 무섭고 싫어요, 어머니. 어, 어머니. 아니, 왜 내 딸 뺨을 쳐요?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경아, 괜찮아? 김서방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엄마 진짜 미쳤어? 왜 아픈 사람 뺨을 쳐? 그럼 내가 뺨 안 치게 생겼어. 며느리가 꾀병 부리고 지일 똑바로 안 하는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느리가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기계인가요? 저번에 김장 못 도와드렸다고 한 소리 하실 때부터 정말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어떻게 암 걸려서 입원해 있는 사람 뺨을 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꾀병이라 하면서? 네가 오늘 내일 죽는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잖니. 하루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별로 큰 병도 아니구만. 온 식구가 와서 수발을 들고 앉아있네. 참. 저기요. 이봐요 사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해요. 그것도 친정엄마 있는 앞에서. 이때까지 우리 딸 이렇게 대하셨어요? 예? 김서방. 김서방은 내 딸이 이런 취급당하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경아 정말 미안해. 엄마 일단 나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가. 너 얼른 옷 갈아입지 못해? 나 혼자 차례상을 언제 다 차리고 앉아있어? 이제 집안 어른들도 오시는데. 아이 엄마 진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만 피도 눈물도 없어? 그깟 차례상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 당분간 안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나가. 얼른! 뭐? 너 고작 네 와이프한테 내가 손찌검 좀 했다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내 와이프한테 또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 그때 엄마랑 아예 연 끊을 거야. 알겠어? 이 자식이 연을 끊겠다고? 고작 여자 때문에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너 내가 이르라고 그렇게 공들여서 키운 줄 알아? 네 아버지 일찍 죽을 때도 너랑 네 동생만 보고 이악 물고 버텼어. 근데 그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 모습 보면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겠어? 하늘에 있는 아버지보다 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와이프가 더 중요해.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엄마를 욕하지 내 와이프를 욕하진 않을걸? 그러니 잔말 말고 나가. 아예 나랑 연 끊기고 싶지 않으면. 이제 협박까지 해. 아, 너 뭐 하는 거야? 이제 엄마한테 힘을 쓰네. 이 못된 놈 같은 이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아유, 어쩜 저렇게 사람이 고약할꼬. 우리 딸이 그동안 고생 많았네. 우리 딸 잘못되면 당신 머리부터 다 뜯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딸이 당신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린 것 같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 너 이거 안 놔? 내가 알아서 간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른 가. 저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문 닫을게. 얼른 가. 잠시 후.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보, 괜찮아? 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막을 틈이 없었어. 아직도 빨갛네. 진짜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평소에도 저랬던 거야? 아니, 평소엔 그냥 내가 어머니 말 웬만하면 따랐거든. 좀 버겁다 생각하긴 했는데 어머니 자체가 옛날 분이라 그냥 하루 이틀만 좀 더 고생하고 말지란 심정으로 일 도와드리고 그랬지. 근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네. 아무리 그래도 차례상 차리는 거 안 도와줬다고 이렇게 병실까지 쫓아와서 뺨을 때리는 건 생각도 못했네. 나 미안해 정말. 내가 정말 남편 자격도 없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다 못나서 그래요.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 내 딸 이런 취급 받는 꼴 한 번으로 좋게. 만약 또 이런 꼴 보이면 그냥 내 딸 자네랑 이혼시킬 거네. 그럼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달 후 병원. 내일이 드디어 수술이네. 아, 너무 떨린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수술실 앞 계속 지키고 있을게. 그러니까 당신은 푹 자고 온다고 생각해. 눈 뜨면 분명히 건강해져 있을 거야. 고마워. 나 그동안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운 거 알지? 암 환자만큼이나 간병인들 힘들다던데 한 번도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몰라.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니랑은 좀 어때? 수술 앞두고 뭘 그런 걸 물어. 똑같이 연락 거의 안 하고 살아. 그냥 알 얘기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해. 엄마도 별말 안 하던데.
본인도 잘못한 거 아나 보지. 당신 좀 회복되면 엄마 보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려고. 장모님도 사과 받으셔야지. 이미 지난 일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물론 상처받긴 했지만 인제 와서 사과하라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고. 뭘 모양새가 그래. 며느리 뺨 때리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건 직장 상사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내 편 들어줘서 든든하네. 당연히 들어야지. 안 그럼 이혼 나가는데. 나 이 나이에 아내한테 버려져서 혼자 되고 싶진 않아. 그래서 당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잖아? 그런 거야? 우리 남편 솔로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회복해야겠네. 그럼, 당연하지. 3달 후, 집. 아, 집이다. 이게 얼마만에 집이야? 오랜만에 집 오니까 좋지. 응, 집이 최고인 법이지. 짜잔! 이건 내 퇴원 선물. 뭐야, 이게? 안마의자 아니야? 이거 꽤 비쌀 텐데. 당신이 예전에 갖고 싶다고 노래 불렀던 게 생각이 나서 퇴원 기념으로 하나 샀지. 마음에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고마워, 여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나와서 괜찮아. 장모님도 저희 집이랑 가까우시니까 종종 안마 받고 가세요. 원래는 장모님 것도 하나 사드리려 했는데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다음에 돈 열심히 모아서 장모님 것도 하나 사드릴게요. 아유, 난 괜찮아. 가끔 어깨 뭉칠 때 놀러와서 받고 가지 뭐. 엄마, 근데 그건 다 뭐야? 사골국이랑 영양제. 앞으로 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거 여기 둘 테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어. 하루도 거르면 안 돼. 알았지? 엄마도 참,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니까. 고마워, 잘 먹을게.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 큰딸 병수발 드느라 힘들었지. 아픈 네가 제일 힘들었지. 고생했다, 우리 딸. 의사 선생님도 이대로 회복만 잘하면 괜찮다니까 좀만 더 힘내자. 그럴게. 벌써 몸이 거뜬한걸? 그럼 퇴원 기념으로 파티할까요? 제가 요 앞에 고깃집 예약해뒀는데. 고기 좋지. 안 그래도 병원밥 너무 물려서 외식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2달 후, 집. 곧 있으면 추석이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게. 그 추석엔 장모님 댁만 가죠? 어? 어머니 집은? 안 가? 말했잖아.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정식으로 사과받고 용서받기 전에는 나도 용서 못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엄마는 아직도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못하겠다 그러더라. 그러니 당연히 안 가는 게 낫지. 당신도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그럼 엄마가 더 우습게 볼 거야. 여보 생각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근데 어머니도 참 그냥 사과 한 번만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대. 나한테 일절 연락 안 하는 거 보면 본인도 아들이랑 연 끊기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같은데. 사과 한 번이면 될 텐데 그걸 안 하시네. 지금까진 그냥 엄마 성격이려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젠 절대 안 돼. 내 와이프 나이롱 환자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친정엄마 보는 앞에서 뺨까지 때리는 걸 어떻게 용서해? 나도 가끔 그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어. 막상 맞을 땐 너무 놀라서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꾸 곱씹게 되더라고. 나도 그때 상처 많이 받았나 봐. 당연히 그렇지. 나도 그래서 당신 볼 때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막았어야 됐는데 후회도 많이 되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당신이 어떻게 막아? 여보한테 나쁜 감정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평생 미안해야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땐 장모님 댁만 다녀오고 나머지 휴일엔 집에서 쉬든가 나들이 가든가 하자. 그래, 좋아. 일주일 후, 집. 그래도 엄마 집 먼저 가니까 엄마도 내심 좋았나 봐. 계속 웃으시던데? 아무래도 그동안은 우리 집에 있었던 시간이 많으니까 장모님 댁에선 얼마 못 있었지. 괜히 죄송하더라. 앞으로도 더 오래 있자. 아무래도 자식이라곤 당신 하나라 우리가 늦게 오거나 짧게 있다 오면 나머지 명절 휴일엔 혼자 쓸쓸히 보내셔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어,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무슨 일이지? 내가 받을게. 이리 줘.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피할 이유 없지.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너 참 독하다.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게다가 추석 때도 아예 쌩까고? 남편이 지 편 들어주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어? 어머니, 그때 남편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어머니가 사과 안 하시면 예전처럼 어머니 살갑게 못 대해요. 뭐? 이게 모자란 게 있다고 아직도 입을 함부로 놀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 아직도 그런 생각이시면 더 얘기할 가치도 없네요. 끊을게요. 뭐, 야! 어디서 전화를 함부로 끊어? 야! 여전하시네. 추석 때 안 왔다고 뭐라 하시네. 사과는 어림없다고 하고. 아유, 진짜 내 엄마지만 정말 너무한다. 됐어.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뭘. 이참에 나도 사과 받을 때까지 고집 좀 피워보지 뭐. 그래. 이대로 영영 연락 안 하고 살아도 좋으니까 당신 편할 대로 해. 2년 후, 집. 엄마, 어서 와. 어때, 우리 집? 괜찮지? 좋은 곳으로 이사 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정말 좋긴 좋네. 새 아파트라 그런가 확실히 깔끔하네. 자네 새집 사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돈 버느라 고생 많았어. 뭘요? 그래도 나경이가 복직해서 같이 돈 벌어줘서 더 빨리 산 걸요. 그리고 대출도 좀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갚아 나가야죠. 그래, 둘이 힘 합치면 그깟 대출이야 문제 없지.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아유, 근데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많아? 그냥 시켜 먹자니까. 그건 너무 정성이 없잖아.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했지. 엄마, 많이 먹어? 여보도? 그래, 너도 많이 먹어. 아, 맞다. 저번에 병원 갔다 했지. 어떻대? 재발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 이대로만 잘 관리하래. 다행이다. 내심 걱정했거든. 또 재발했다고 할까 봐. 내가 그렇게는 안 두지. 태어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몸 관리에 신경 썼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오히려 암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한 것 같다고. 실제로 보기에도 그렇긴 해. 저도 나경이랑 같이 몸 관리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잘 됐네. 그래, 그렇게 건강하게 몸 가꾸면서 살아.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야. 그럼, 어? 벨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휴대폰이 안방에 있나 보다.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어, 이제 소고기 구울 테니까 얼른 바꾸어. 장모님, 제가 맛있게 구워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뭐야? 어머니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무슨 일이시래? 뒤늦게 사과라도 하는 건 아닐 테고. 여보세요? 아유, 나경아. 일을 어쩜 좋으니?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일을 어쩌면 좋아, 나경아. 글쎄 나보고 췌장암이란다. 그것도 말기래.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일을 어쩌면 좋니? 네? 췌장암이요? 아니 그게 무슨...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검사만 받으러 간 건데 글쎄 췌장암 말기라고 하잖니. 이미 활발하게 퍼지고 있어서 수술로 함부로 할 수 없댄다. 딸녀는 말했더니 그냥 요양병원에 들어가라 그러고. 어떻게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서 염치불고하고 전화했다. 나 너무 무서워. 검색해보니까 췌장암은 사망률도 높다 하던데. 아, 어머니 일단 울지 마시고요.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집에 계시죠? 응, 집에 있다. 얼른 와라, 무서우니까. 무슨 전화요? 어머니인데. 글쎄, 췌장암에 걸리셨다는데? 뭐? 췌장암에 걸렸다고? 아니, 어쩌다가 그런 몹쓸병에 걸렸대? 계속 우는데 일단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일단 남편이랑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일단 가봐라. 여보, 가자. 차키 좀 챙기고. 1시간 후, 시댁.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오랜만이구나. 넌 엄마랑 아예 연 끊으려고 작정을 했니? 어떻게 2년 동안 한 번을 연락을 안 해? 아무리 엄마가 잘못한 게 있다 해도 그렇지. 2년 동안 사과 절대 못하겠다고 버틴 건 엄마야. 췌장암 얘긴 뭐야?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했어? 아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68에 췌장암에 걸린다니. 요즘 60대면 한창 자식들이 준 돈으로 여행 다닐 텐데 난 병원에 틀어박혀 있게 생겼다. 이를 어쩜 좋으니?
나경아, 내가 인제야 네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해를 하겠다. 내가 그때 이해를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네, 뭐 직접 안 당해 보셨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치? 그래,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모르는 법이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잖아. 넌 그래도 중기였고 그 와중에 사망률 낮은 유방암이니까 어떻게 진정이 가능했겠지만 난 사망률 높다는 최장암 말기잖아. 얼마나 공포스러운데. 그 와중에 딸녀는 나 물러라고 나쁜 것 같으니 그래서 내가 널 불렀어. 솔직히 너가 딸보다 더 상냥하게 날 대해줬잖아. 그 생각이 나서 나도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며 살 테니까 잘 부탁하마. 어? 네? 뭘 부탁해요? 당연히 간병이지. 너 말고 나 간병해줄 사람이 어딨니? 너도 알잖아. 나 성격 예민해서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는 거. 너가 아무래도 암 경험이 있으니까 간병도 더 잘할 거 아니니? 아니, 그게 무슨... 여보, 내가 말할게. 어머니, 이렇게 어물쩍 간병 부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양심이 좀 없어 보여요. 뭐? 양심이 없어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암 걸릴 땐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암 걸렸다고 간병해달란 건 아니죠. 스스로 말하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이 그럼 너 말고 누가 간병을 해? 딸도 못하겠다고 요양병원 가라는 판에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요양병원에서 썩을 순 없잖아. 그건 어머니 몫이죠. 자식들 다 떠나가게 온갖 독한 소리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효도 바라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그러셨죠? 요즘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니 병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어요. 세상 사람들 다 걸리는 암인데 설마 죽게 해야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난 죽을 수도 있다니까. 저도 그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서 암도 빨리 치료한다지만 암 자체가 큰 병인데 당연히 죽을 위험을 갖고 있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제 뺨까지 때리면서 전부 치료하는데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 암 걸려서 문병 온 친정엄마 앞에서. 근데 이렇게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요. 난 절대 간병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치료 받으세요. 여보, 가자. 가자. 나도 나경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엄마 암 걸린 건 유감인데 내 와이프한테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쓰럽지도 않아. 뭐? 너 지금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이래? 이대로 엄마를 죽일 셈이야? 죽기는요. 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꾀병 부리지 마세요. 아참, 곧 추석이죠? 이번 추석 땐 어머니 집에서 지내야겠다. 저희 좀 늦게 갈 테니까 전도 부치고 밥도 해놓고 계세요. 그럼 추석 때 봬요. 이게? 너 거기 안 서? 놔두고 어디 가? 아이, 나 혼자 암을 어떻게 이겨내라 그래? 얼른 들어오라니까? 아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식들이고 며느리고 전부 이렇게 날 무시해. 이 천하의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아주 천벌을 받을 거야.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좀 바쁜데. 저기 나경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이번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 혼자 어떻게 최장한 말기를 이겨내라 그래.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때 네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어? 이제 자식들은 내 전화 받지도 않아. 못된 것들. 그동안 키워준 노고는 생각 안 하고 그저 내가 지들한테 상처 준 것만 생각하곤. 결국 어머니 간호해달라고 사과라는 거네요. 만약 암에 안 걸리셨으면 저한테 사과 안 했겠네요. 그죠? 아이 그런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어쨌든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만하고 나 좀 보살펴라. 병원에서도 간병인 구해오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암이 손 타는 거 싫어해서. 저도 엄밀히 따지면 남인걸요. 어머니랑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이제 와서 친한 척은 좀 그렇네요. 저 이런 노골적인 사과는 별로 안 받고 싶고요. 진짜 사과를 하고 싶으시면 병 다 낫고 하세요. 그럼 받아드릴게요.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화이팅! 뭐라고? 아니 정말 사과를 안 받아줄 셈이냐? 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너무한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스스로 저한테 어땠는지 생각 좀 하세요. 하긴 이제 치료받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완치하고 봬요. 그럼 안녕. 여보세요? 아유 끊어버렸네. 나쁜 것들. 시어머니가 사과하면 받아줘야지 버르장머리 였기는. 아, 이제 어쩐담. 혼자 치료받게 생겼네.
이러다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1년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간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전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치료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면회를 안 가도 된다고 강조했지만 아무래도 노쇠한 몸에 독한 치료까지 받을 걸 생각하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행히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제가 올 때면 와줘서 고맙다고, 그때 심하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저번 달엔 친정엄마도 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귀한 딸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엄마도 저도 당황해서 얼른 이렇게 세웠죠. 그 뒤로는 저도 한결 더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옆에서 간병할 만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갖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원망은 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전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고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